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K리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옐카를 위해 언제나 독서를 서슴지 않는 의심과 반항의 아이콘 박찬하 해설위원. 여보세요? 한때죠. 네.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하면 커다란 수폭풍이 있다는 거를 이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살살살 어떻게 꼬드겨 볼게요. 그리고 한국 축구와 관련해서 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옐카 스튜디오를 찾아와주는 킥오프의 서호정 기자 오셨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예. 네, 가벼운 이슈가 있을 때 불러주셔도 고마운데 시즌 중에 뭐 K리그의 위기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저도 박찬하 위원처럼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데. 예. 2015 K리그 클래식이 팀별로 2바퀴씩 돌았습니다. 22라운드 마쳤고요. 일단은 22라운드 또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라고 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숙제를 내드렸어요. 키워드로 정리하는 전반기 K리그 클래식. 저희가 준비해온 키워드는 올드보이와 영보이입니다. 축구라는 것이 결국은 많은 감독들이 얘기하듯이 선수 노름인데 과연 지금 K리그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보여주고 팀의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큰 축은 좀 나이가 많은 30대 초중반의 어떤 올드보이들과 20대 초반의 영보이들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올드보이 하면 확실하게 염기훈 선수, 이동국 선수 두 선수 이름이 떠오르는데. 네, 또 김두현 선수도 굉장히 예. 잘해주고 있고 뭐 지금 이제 컨디션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박주영 선수도 컴백을 해가지고 또 올 시즌 많은 박주영도 30대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 30대. 빼도 박도 못하는 만서른. 네. 예.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반대로 또 기쁜 것은 굉장히 어린 유망주들 뭐 작년 또 올해 초에 이제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들이 굉장히 또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92년생 선두주자로는 뭐 이재성 선수, 이종호 선수, 뭐 황의조 선수 이렇게 있고 또 권창훈 선수 93년생에 또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고 최근에는 저도 놀랐는데 뭐 95년생은 기본이고 96년, 97년생들까지도 프로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전의 황인범 선수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대전의 황인범 선수 있었고 또 전북의 장윤호 선수도 96년생이고 또 부산에는 97년생 김증규 선수라고 최근에 맞아요. 또 데뷔전을 치렀는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어느새 삼촌뻘이 됐더라고요. 그런 선수들한테는. 기자가 삼촌뻘이 네, 여기는 아버지 뻘이시고. 왜 이러세요? 나이 많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축구 선수에서 환갑이라고 표현했던 30대 중반에 근접한 선수들이 활약해주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제 선수들도 수명이 늘어나고 있구나. 또 어떤 자기 관리가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 또 각 구단들이 이제 선수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또 영보이들의 활약은 K리그가 이제 수년 전부터 확고하게 지지해왔던 어떤 유스 시스템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새로운 스타들을 이제 팬들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이 어떤 올드보이와 영보이의 극단적인 이 간격 사이에 벌어진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것이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외로도 많이 갔고요. 거의 다 해외죠 지금. 네, 어때 보면 쌍용을 포함해서. 네, 대표팀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20대 중후반의 축구 선수로서 어떤 좀 절정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해외에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K리그의 나아진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네. K리그 클래식 전반기 올드보이, 영보이로 간단하게 서호정 기자가 정리해줬고요. 박찬하 위원. 네, 저는 아주 짧게 K와 개로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네? 그게 K와 이렇게 어감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K는 이제 지상파 중계가 이번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즌이잖아요. 아주 반가운 것은 역시 지상파에서 K리그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스포츠 뉴스에서 거의 매일 K리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접할 수 없었던 뉴스에서 그 반가운 소식들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또 그 뉴스 하면 또 KBS 9시 스포츠 뉴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숱한 여신들이 또 배출이 됐었던. 두 번째는 이제 개는 70년 개띠생들의 이제 감독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많은 새로운 감독들이 이제 선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70년 개띠 감독들이 어떤 활약을 할 것이냐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잖아요. 또 다 신인 감독들이고. 그렇죠. 근데 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기대 이상의 성과들을 올리는 감독들도 있고. 전남 드래곤즈의 노상래 감독을 필두로. 그렇습니다. 네. 네, 상대 감독 잘하고요. 조성환 감독, 김동훈 감독 다 아주 훌륭하게 순위는 전남 드래곤즈 노상래 감독이 가장 높다.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K리그가 좀 있으면 잔칫날입니다. 2015 K리그 올스타전이 7월 17일에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데 하지만 K리그가 잔치상을 받아놓고 모두 울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인데 수원과 전북을 사실상 이끌던 선수들이죠. 정대세와 에두가 일본 제1리그 최하위 팀과 중국 프로축구 2부 리그 팀으로 이적한다는 얘기에 많은 팬들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시행했던 연봉 공개가 결국은 이런 일을 불러일으켰다. 이러다가 리그가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백가쟁명식으로 축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옐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좀 냉정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거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네들의 쓰는 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네,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이게 단순히 K리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접근이 아니라 공이 하나씩 더 붙는 이런 접근 방식으로 그들이 이 K리그의 선수들을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저의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국과 중동 자본의 접근 방식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정상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건 그들의 돈 씀씀이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좀 벗어나 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해보자면 뭐 가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체계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동이라든가 중국은 방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예산이라는 규모가 없어요. 네. 돈은 무한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막아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넌센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근데 지금 이제 K리그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 유망주는 J리그에 뺏기고 정말 잘 익은 선수들은 중동과 중국 쪽으로 뺏기고 이런 상황인데 뭐 J리그 쪽으로 이제 유망주들이 속속 유출되던 상황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K리그의 유스 시스템이 정착화되고 또 이제 신인 선수들 이전에 계약금 없이 드래프트 영입했던 거를 또 이제 수정 보완을 하면서 이제는 꽤 많은 이제 유망주들이 K리그에서 일단 출발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이제 중국하고 중동 쪽의 변수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시아 쿼터 제도 도입이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될 때는 K리그가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동남아에서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걸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중동하고 중국에서 아시아 쿼터를 다 한국 선수로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왜냐? 한국 선수들을 너무 성실합니다. 적응도 너무 잘해요. 거기 가가지고. 실력도 있고요. 보통 일본 선수들이나 중국 선수들은 자국 리그를 그러니까 뭐 유럽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자국 리그 벗어나 다른 아시아 무대로는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적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데 한국 선수들은 정말 어디 가서든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도 선호하고 중국에서도 선호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선호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각 리그가 한국보다 갖고 있는 어떤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쓸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훨씬 차이가 나니까 뭐 당연히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프로스포츠에서 돈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현실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훨씬 컸던 그 변수에 지금 K리그가 대처를 못하고 지금 뭐 2년째, 3년째 이렇게 계속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좀 변화에 대한 감지를 하고 이제는 이쪽으로 조금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K리그가 선수가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봉 공개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인간관계에 어폐가 있는 것이 연봉 공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K리그에서 연봉 공개가 제대로 다 된 게 아니죠. 지난해 모든 선수들의 그렇죠. 연봉이 다 그러니까 지난해 K리그에서 아니니까. 연봉이 발표된 선수는 몰리나, 레오나르도, 제파로프, 그리고 이동국, 김신우, 김두현이었어요. 외국인 선수 탑3, 국내 선수 탑3였거든요. 이 선수들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연봉 공개 이전에도 해외로 나가는 선수들은 있었어요. 해외로 나가는 선수가 단순히 한두 선수가 해외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정말 유명한 선수 대부분은 J리그를 한번 거쳐 갔다 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네. 감독들 대부분 다 J리그 그렇죠. 공격수들. 당시에는 되게 수순이었어요. 일본 가서 김도훈 감독. 돈 조금 벌어서 뭐 선수 노후에 이렇게 보장을 하는 그런 것이 수순이었거든요. 그때도 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J리그로 선수 유출된다. K리그 고사한다. 이런 반응은 90년대 말에도 똑같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도 K리그와 J리그의 연봉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또 어떤 엔화의 가치도 지금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액수 자체가 K리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당연히 돈을 벌러 외국에 나가는 또 그것을 그때만 하더라도 J리그로 선수가 나간다 그러면 비판의 시선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선수가 나간다고 했을 때 아 그래 선수가 뭐 프로는 돈인데 저걸 어떻게 말리냐 단순히 이런 이 의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J리그로 가냐 왜 K리그에 일본이냐 있어야지. 이건가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철저하게 팬들이 선수를 바라볼 때는 경제 관점에서 선수들 바라보고 선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구단을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비경제 관점에서 구단들을 바라보거든요. 왜 돈을 쓰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충돌이 날 수밖에 없고 이 도돌이표처럼 모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실마리가 보이질 않고 계속 꼬여가는 것이 저는 그런 관점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박찬하 의원이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선수들이 뭔가 움직일 때는 그래도 돈 벌러 가겠다는데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는데 구단들은 긴축을 하고 그러면 왜 쓰지 않는 거예요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 네, 사실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없죠. 이미 K리그가 투자를 받았던 시기는 지났어요. 지금의 어떤 중국이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슷한 현상은 80년대 한국 축구에 정말 한번 몰아쳤었거든요. 그때 뭐 재벌가 회장님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네. 막 선수들한테 보너스 현금 다발로 주시고 뭐 용돈도 막 듬뿍듬뿍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국 축구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갔고 이제 한국 축구는 좀 완숙기에 도달했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난 20년간 단지 제자리 걸음에 있었던 것이 지금 한국 축구가 K리그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 사이에 한국 축구가 국제대회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뤘죠. 각급 대표팀들이 월드컵, 뭐 올림픽 20세 이하 월드컵 이렇게 한국 선수의 가치가 어떤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한국 축구 위상이 올라갈수록 더 한국 축구를 주목하고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능력을 주목하는 시선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저도 연봉 공개는 근본적인 이유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리그의 파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규모, 구단의 어떤 재정적 여유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지. 네, 연봉 공개는 저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애매한 제도로 그냥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여론을 크게 한번 뒤흔든 좀 K리그와 프로축구연맹에 대한 불신을 조금 높인 그런 애매한 제도이지 지금의 선수 유출의 직접적인 문제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호정 기자 얘기처럼 한국 축구에 좋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과도 얻었고요. 그래서 참 음식을 참 근사하게 만들어서 팬들이 정말 저 먹음직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재료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해외, 뭐 중국, 중동 할 거 없이 일본, 심지어는 동남아, 뭐 가장 좋은 재료는 유럽으로 이제 뺏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활용을 하면 어떨까? 중국과 중동에서 비정상적인 지금
뭐 재정 집행을 통해서 영입을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구단들이 지금 긴축을 하잖아요.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뭐 통로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은 팀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안인데 워딩을 바꿔보면은 이게 셀링리그라는 워딩이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셀링리그라는 워딩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제 융단 폭격이 들어가는 거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좀 생각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시도민 구단들이 창단할 때 모든 창단 플랜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그 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선수를 키워서 팔겠다라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사실 조광래 네. 유치원 시절에 경남이 그걸 정말 잘 활용했었죠. 네. 예, 재정적으로. 하지만 그 어떤 구단, 그러니까 얘가 한 두 예 정도가 있는데 인천 그리고 경남 한때 그 예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시도민 구단도 선수를 키워서 판 다음에 재정적인 확보를 하질 못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재정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시도민 구단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시도민 구단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셀링리그, 셀링클럽이 진짜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포르투갈 얘기도 하고 네덜란드 얘기도 하고 또 뭐 FC 포르투 같은 클럽들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팀들이 물론 맞죠. 선수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데려와서 비싸게 파는 건 맞는데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선수 장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FC 포르투 같은 구단도 수만 명의 관중들, 수백만, 수천만 명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이라는 겁니다. 그 팀이 뭐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 이런 저렴한 비용에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서 막 몇 천만 불에 파는 게 아니라 그 팀도 분명히 가치를 인정받은 뭐 남미나 유럽 각지에서 잠재력 인정받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 클럽에서의 어떤 수준, 뭐 또 유럽 클럽 대항전 등에 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보내는 건데 과연 지금 이제 K리그가 그렇다면 셀링리그, 셀링클럽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연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가 나가는 게 문제인 거는 그나마 선수 보고 오던 팬들이 이제는 떠나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인즉슨 현재 K리그는 정말 밑바탕이 굉장히 취약하다. 선수 몇몇에 의존해야 되는, 스타 선수 몇몇의 구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효과적으로 잘 우리가 만약에 보낼 수밖에 없다면은 정말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지난 주말에 이제 황선홍 감독, 최용수 감독을 만났는데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를 보내서 이적료를 받았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게 재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체 선수를 데리고 오고 또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량을 쌓은 뒤에 또 보낸다면은 또 새로운 선수하고 이런 구조와 준비는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게 만약에 준비 없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끝없이 선수만 내보내고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뭐 K리그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에두 선수나 이런 선수를 거액의 이적료를 보내고 팔아서 이 이적료를 갖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레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레벨의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스카우팅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선수는 별로 좋지 않은 선수를 데려와서 날려버린다. 이것도 굉장한 기회비용 손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좀 잘 충족을 시키고 뭐 다들 위기감을 갖고 좀 더 분발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한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번 이런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구단주라면, 내가 선수라면, 내가 에이전트라면, 내가 중국 구단이라면, 내가 중동 구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죠. 근데 대입을 해보면 그들의 어떤 행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우리라면 0이 하나 혹은 뭐 3배, 4배 이러한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이 오퍼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느냐. 거절을 하게 된다면 과연 K리그에 우리가 돈 대신 거부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 리그에 남아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대세 선수가 떠났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보면 어제 이제 부산전을 끝으로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는데 정대희 선수가 출국을 하면서 그 언론과의 보도에서 남긴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K리그에서 참 쓸쓸했다. 독일에서 이제 떠날 때 뭐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중동에서 오라는 곳도 있었고 J리그도 있었고 한국도 있었는데 이제 K리그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여기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K리그 선택을 했는데 와서 많은 걸 본인이 느꼈다고 해요. K리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왜 한국 축구가 강한지 알게 됐는데 본인이 힘들었던 거는 정말 관중이 없었다. 예, 그나마 뭐 홈 경기는 수원은 관중이 많은 팀이고 홈 경기에 늘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원정 경기를 가면은 정말 좀 선수로서 할 만한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J리그로 떠나는 선수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J리그는 연봉이 한국이랑 별 차이 없었는데 저 선수를 왜 가느냐라고 하면은 그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관중이 많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뭔가 내가 프로 선수로서 그라운드에 서 있을 때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속의 축구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박찬하 위원이 얘기한 과연 K리그의 매력은 무엇인가? 뭐 돈도 중동, 중국만큼 많이 주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뭔가 다른 걸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K리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지금 프로축구연맹이 최근 근 한 3년간 택했던 것은 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도는 굉장히 좋았고 맞는 답인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관중수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팀들은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뭐 시도민 구단들은 그나마 이전에 갖고 있던 인천이나 경남처럼 한 번씩 뭐 돌풍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는 좀 뜸한 것 같고 뭐 어제 서정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가 모두 모여가지고 K리그의 문제가 뭐고 앞으로의 나가야 될 길이 뭔지 뭐 공청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축구를 벗삼아 축구를 업삼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꺼내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옐로우카드에서 저희도 많이 다뤘지만 결국에는 모든 얘기의 종착역은 아마 시스템의 재고 그리고 구단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결국에는 리그의 가치는 선수들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걸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단순히 뭐 선수들의 유출,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선수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단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제가 뭐 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가치는 결국엔 선수들이 만드는 건데 정말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선수는 항상 K리그를 자주 떠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팬들은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선수들은 항상 이런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돼서 여기를 뭐 떠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뭐 조금은 쉽게, 이게 팬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팬들은 K리그를 사랑하고 내 팀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결코 떠날 수가 없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와이프랑 뭐 갈라져는 한이 있더라도 내 팀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서 얘기를. 여기 기혼자가 혼자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선수들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리그의 주인공은 구단, 팬도 주인공이지만 그 비중을 봤을 때는 선수들의 비중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진정한 주인공이죠. 진정한 주인공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이전트들, 선수들 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부 중동, 모든 중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동 일부 리그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기에 가서 우리 선수들이 뛰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대중상품이잖아요. 축구라는 스포츠도. 이 대중상품은 관심과 애정을 먹고 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방송국에 있는 입장에서 방송 역시 대중들이 주목하고 지켜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시청률, 또 옐로카드 같은 경우는 조회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옐로카드를 저희가 처음 꺼내든 게 2008년 5월인데요. 7년 넘도록 하면서 축구가 이 348회 가운데 절반,
그 가운데 절반을 K리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리그와 관련된 주제를 꺼낼 때는 늘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소명의식,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옐로카드도 모든 축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K리그 덕을 보는 정말 K리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K리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주랑 전북 경기를 하는데 제주 월드컵 경기장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뭐 드리블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비가 왔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K리그도 우천 취소가 있었어요. 그날 막 비가 많이 온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전화기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경기 하나요, 안 와요? 이런 거 보면은 그것만 봐도 K리그는 좋아졌잖아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경기가 안 할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더 이제 강한 리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니까 방법은 우리가 다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역시 좋은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찬하의 한 줄 요약이었고요. 서호정 기자. 저는 이제 K리그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은 여기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뛰면서 또 좋은 연봉을 받아서 행복하고 지도자들은 또 그런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해야 되고 각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은 또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자부심 행복해야 되고 팬들은 정말 뭐 TV로만 보던 그런 유럽 축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저도 어차피 한국 축구의 녹을 받아 먹어야 사는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수 있다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그냥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곳에서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늘 던지시죠. 화두를 던졌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받아주셔서 팬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잘 만들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계속 해 나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리그를 만들기 위한 고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담고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호정 기자 오랜만에 또 묵직한 주제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은 댓글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년의 실패만 할래. 아니 그런 거에 서슴지 말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갔나요? 넘어갔어요. 저를 묻고 이제 옐로카드는 뜨겠다는 그런 의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가 빠른데. 월요일에 스포츠도 아주 보통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스포츠 하이라이트. 스포츠 라디오. 둘 다 제가 다 편집이에요. 최근에 제 SNS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도대체 이강용 아나운서가 전남 무슨 관계냐고. K리그 중계하러 이강용 아나운서 내려오시면은 여수공항까지 리무진 서비스가 나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10m 안쪽이면 그냥 안 타겠습니다.